자, 여기서부터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그중에 정치사. 그래서 역대 대통령별로 어떤 정치적인 일이 있었는지 쭉 정리할 거예요. 자, 이승만부터 볼게요. 초대 대통령이죠. 48년 대한민국 수립되고 첫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을 재헌헌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초대헌법, 재헌헌법 같은 말입니다. 이 헌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래.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어. 왕 대신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야. 그 대표가 대통령제로 하겠대.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래. 그리고 간선제래요. 간선제 반대말이 뭐야? 직선제. 직선제는 지금처럼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는 걸 직선제라고 하죠. 간선제는 어떤 선발 집단에서 대통령을 뽑아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에는. 그래서 대통령 4년 간접적으로 뽑고 2번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간선제는 이 선발 집단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그랬잖아. 이때 선발 집단이 국회예요, 국회. 초대 헌법에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뽑아주었어요. 그리고 이 1대 국회를 또 재헌국회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초대 국회, 재헌국회 같은 말이에요. 1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반민족 행위처벌법. 민족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한마디로 친일파들을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야, 친일파들 아무리 미워도 그냥 죽일 순 없잖아. 그건 살인이야. 법을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로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잡아들였는데 한 명도 제대로 처벌 못했어요. 왜냐면 친일파들이 경찰에 많이 잠입해 있어서 걔네들이 반격도 가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그 반격에 대해서 묵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평생을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친일파들의 이 반란에 대해서 어떤 반격에 대해서 묵인해 줘. 그래서 오히려 친일파들을 처벌하려고 했었던 그 국회의원들이 당하고 오히려 친일파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제대로 처벌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 남아있죠. 그 후손들이 쭉 이어졌죠. 그 이승만은 왜 그걸 묵인해줬을까? 평생 독립운동 해놓고. 그렇죠. 나라가 좀 불안정하죠. 대한민국에는 나라가 생겼는데 똘똘한 애들 봤더니 상당수가 친일파네. 얘네들 다 잡아들이면은 나라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묵인을 했었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농지개혁 배웠었죠? 3정보 이상. 지금 치면 9,000평 이상의 땅을 유상으로 사들여서 정부가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파는 거였었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땅이 주어졌었죠. 이건 앞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대 헌법, 그리고 초대 국회에서 이런 거 했었다라는 거. 근데 임기가 4년이죠. 시간이 흘러서 언제 또 대통령 뽑아? 52년 뽑겠죠. 근데 대통령 어디서 뽑아요? 국회에서 뽑잖아. 근데 이승만이 국회에서 이때는 인기가 있어서 뽑혔는데 이 2번째 대통령 선거할 때는 국회에서 인기가 안 좋아.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아주고 가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머리를 굴리죠. 간선제로 했다가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아. 국회의원들이 안 뽑아줄 것 같아. 그래서 직선제로 바꿉니다. 누구의 선택을 받겠다 이거야?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이거지. 그래서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왜냐면 52년도는 6.25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교체되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았나 봐. 그래서 이승만이 2번째로 대통령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또 지났어. 56년 때 또 뽑아야 되잖아. 몇 대 대통령 선거예요? 1, 2, 3. 3대 대통령 선거잖아. 근데 문제는 2번까지밖에 못하는 게 그냥 남아있거든. 몇 대까지밖에 못해. 근데 이승만이 대통령 해보니까 계속 하고 싶거든. 권력이라는 게 되게 마약 중독성이 강한가 봐. 놓기가 어렵나 봐. 근데 헌법에는 2번까지밖에 못한다고 돼 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헌법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4.4.5입 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번째 헌법 바꾸게 됐는데 이걸 4.4.5입 개헌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초대 대통령만 연임 횟수를 제한 두지 않는 거야. 한마디로 1대 대통령만 몇 번 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뽑히기만 하면은. 근데 웃기지 않아? 헌법을 바꿨는데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헌법이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헌법이야. 졸라. 이것만 봐도 권력에 욕심 많은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헌법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이때 203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2면은
135.333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0.333은 인간을 이렇게 0.333 쪼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136명이 찬성해야지 통과되는 거거든. 근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135명만 찬성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부결되었다고 했는데 억지로 우깁니다. 야, 수학 논리 보면 4, 4, 5, 2이라고 있습니다. 4 이하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리는 거. 한마디로 반올림. 이해돼요? 그래서 반올림 수학 논리를 여기다 적용을 해. 야, 국회의원들 잘 봐봐. 3, 4 이하지. 그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건 죽이기 때문에 135명만 나와도 통과된 거야 해가지고 처음에 부결 처리했던 것을 135명 반올림 논리를 적용시켜서 찬성된 걸로 통과시킵니다. 억지로 통과시켜. 그래서 이 헌법을 2차 개헌이라고도 하지만 4, 4, 5입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뽑히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만.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또 세 번째. 근데 문제는 4년 또 지났잖아. 60년. 네 번째 대통령 선거 또 나온 거야.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지.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 하고 나서 몹쓸 짓을 합니다. 야당이었던 진보당의 조봉암을 죽여버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죽인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죽였냐면 간첩이라고. 그래서 조봉암 간첩이라고 죽여버립니다. 사형시켰어, 아예.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합니다. 이거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면은 처벌하겠다 이거야. 이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북한 찬양하거나 북한과 교류하면 국가보안법에 있어 처벌받아. 지금도 있어. 뭐 비판 언론 탄압해. 이승만 독재한다 비판하면은 신문사를 없애버렸어. 혹시 신문사 중에 경향신문 들어갔어요? 아직도 있잖아. 이거 이때 없어졌었어. 다시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비판조차도 인정 안 한 거야. 독재한 거지. 유력한 야당 후보 죽여버리고, 북한 찬성하면 죽여버리고, 자기 비판하면 없애버리고. 그래서 독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독재 하이라이트가 이 4.19 혁명이죠. 계기는 3.15 부정선거. 아까 이때 네 번째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고 그랬었죠? 이때 선거구도가 이렇게 돼요. 4대 대통령 선거인데 부정선거를 해. 왜냐면 이때는 부통령도 같이 뽑는 시스템이었거든. 이승만이 속해 있는 당이 자유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나오고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 나옵니다. 근데 야당이었던 민주당, 조병옥이 나오고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붙었어. 이승만하고 조병옥 누가 인기가 더 많았을까? 조병옥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조병옥이 자기 개인 지병 때문에 갑자기 죽어버려. 그래서 이승만의 당선은 100%야. 근데 문제는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80대야. 나이가 많은 거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란 말이야.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권력을 승계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당선은 10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부통령으로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할 사전투표. 투표함이 있으면은 여기 40%를 미리 누구 표? 이기붕표를 미리 넣어놓는 거야. 48%는 먼저 먹고 가겠다 이거지. 그리고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원래 투표해봤겠지만 투표함에 들어가서 혼자 비밀리 투표하잖아. 공개투표야. 3명이 짝지어 들어가가지고 이기붕 찍나 안 찍나 감시시켰어. 5명씩. 그리고 야당 참관인을 추출합니다. 여당, 야당이 있는데 구별돼요? 대통령을 배출한 당, 예를 들면 여기선 자유당이 여당이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당, 야당인 거죠. 지금 여당은 어디예요? 국민의힘,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서 상대당 참관인, 투표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을 감시하는 참관인을 쫓아내버렸어.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여기 사전 투표하니까 투표함 열어봤더니 이기붕표가 원래 마을 주민이 100명인데 100명 넘게 이기붕표가 나와버린 거야. 지들도 놀래가지고 막 수거해가지고 아궁에서 태워버리고 그게 사전에 찍혀있어. 너무 조잡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이 부정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그래서 규탄합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특히 어디에서 난리가 났냐면 여기에 마산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산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했는데 학생 몇 명이 실종됐네? 그러다가 며칠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네? 근데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어부가 발견을 했는데 뭔가 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물 같은 거에 해가지고 원래 죽은 김주열을 이렇게 바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물 해가지고
묶어놨었나 봐. 가라앉혔었나 봐. 근데 이게 끊어졌는지 붕 떠오른 거야. 근데 김주열 얼굴 봤더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눈에 그냥 체류탄이 박힌 상태로 붕 떠오른 거야. 이따 아래 사진 볼 건데 이 사진이 신문에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김주열 눈에 체류탄 박힌 상태로 참혹하게 죽은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죽였겠어? 시위한다고 누군가 쏴서 죽였겠지. 대놓고 눈에서 쐈는지 우연찮게 쐈는데 눈에 박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김주열 시신, 요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어지면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면서 여기를 시작으로 쫙 시가 서울까지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뛰쳐가겠어? 청와대 대통령한테 쫓아가는 거죠. 그때 경무대라 불렀거든. 부정선거 다시 하라! 학생이 죽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총을 난사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래서 시위하던 아무 죄 없는 이 사람들한테 총을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100명 내외 이렇게 죽습니다. 난리가 난 거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위에 동참하던 시민들까지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누가 또 뛰쳐나오냐면 대학 교수들이 뛰쳐나옵니다. 현수막딱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학생들이 총에 맞아 피해 죽었으니까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뛰쳐나옵니다. 그 당시 엘리트들, 대학 교수들. 이쯤 되니까 이승만이 막 불안하잖아. 근데 이쯤 되니까 또 누구도 나오는지 알아요?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초딩들도 뛰쳐나와. 한 손에는 사탕. 언니, 오빠들한테 총을 쏘지 마세요. 졸라 맛있어. 그래서 초딩들까지 나와서 시위할 정도로 이땐 전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또 경찰의 발포에 규탄하는 이런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쯤 되니까 미국이 압박을 주죠. 당신 물러나시오.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과도기로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허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정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헌법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내관 책임제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몇 번째 헌법 바꾼 거야? 1, 2, 3. 그래서 3차 헌법 바꾼 건 내각 책임제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제였었잖아.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되다가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로 바꿉니다. 똑같은 일이 뭔지 알아요? 여기 써있네. 내각 책임제가 의원 내각제야. 똑같은 말이야. 차이점은 대통령보다 총리가 권한이 더 세. 지금 내각 책임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총리가 나라를 굴리는 나라. 일본, 영국이 내각 책임제 국가죠. 혹은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중에서 내각 책임제로 지금 바꾸자는 사람이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우리도 총리가 나라를 이끄는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때. 이 일련의 사건을 4.19 혁명이라고 부르거든. 혁명이란 말이 부당한 권력을 시민들이 끌어내리고 뒤엎어버린 걸 혁명이라고 부르잖아. 서양 사회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전형적인 혁명이죠. 왕, 뭐가지 따버리고 국민들이 권력을 잡았잖아. 세계에서 공부해봐. 근데 우리나라도 있었어. 대통령 죽이진 않았지만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부정선거했었던 애들, 독재했던 애들 쫓아내버리고 나라를 바꿨잖아. 그래서 4.19 혁명이라 불러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혁명은 4.19 혁명이 유일해요. 앞에 있구나. 신석기 레볼루션! 그거는 다른 의미의 혁명인 거고 정치적인 혁명은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민주당이 권력을 잡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승만 때는 6.25 전쟁이 터졌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배울 거고. 그래서 이승만이 뭘로 쫓겨났다?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돼서 4.19 혁명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야당이었던 누가 권력을 잡았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선거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의원내각제로 아까 헌법을 바꿨죠. 3차 헌법에서 요구에 의해서는 총리가 권력을 잡죠. 대통령도 있었지만 총리가 권력을 잡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윤보선 정권이라 하지 않고 장면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졸라 멋있죠? 짜장면 되게 좋아했대. 탕수육은 별도로 또 좋아했고. 그래서 장면 총리. 오케이? 그래서 이 장면 정권이 했던 일이 뭐냐면 3.15 부정선거자들 총살시킵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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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렸어 아예. 헌법을 또 바꿔. 얘네들 죽일 수 있게.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에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앞 시간 때? 박정희 때 1차, 2차, 3차 나눠서 했잖아. 이거 원래 계획 짠 사람은 장면이야. 박정희가 그거를 이제 뺏어서 약간 수정해서 추진한 것 뿐이야. 지금까지 이 앞에 장면이 했던 일 배웠죠? 장면 정권이 권력 잡았고 3.1업 부정선거도 처벌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는 찰나에 저 멀리서 탱크 소리가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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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총을 든 군인들이 등장을 하죠.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르죠. 원래 너희들 잘 모르는데 박정희는 이제 별 2개였어. 근데 별 3개짜리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장도영이라고 있었어. 그래서 원래 이 5.16 군사정변의 얼굴은 원래 얘였어. 근데 나중에 박정희가 얘마저도 날려버리고 본인이 권력을 잡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이때 2인자였어 원래. 실질적으로 1인자였지만 얼굴 마담은 장도영이란 육군 참모총장이었나?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장도영이 있었어. 근데 밀어내고 권력을 잡죠. 그래서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싸우잖아.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혁명이다, 혁명. 반대쪽에서는 쿠데타다. 근데 이걸 좀 전충해서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교과서 용어로 군사정변이라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투스타였던 박정희가 군대를 끌고 와서 장면 정권한테 권력을 빼앗죠. 그리고 바로 대통령 된 게 아니야. 너희들 착각하는데 쿠데타로 군사정변으로 바로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욕먹잖아. 권력에 욕심나서 쿠데타 일으킨 걸로 보이잖아. 그래서 명분은 나라를 재건하겠다. 나라, 장면이 권력은 잡았지만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다. 혼란스럽다. 그래서 참신한 군인들이 나서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 그리고 이게 안정이 되면은 다시 정치인들한테 돌려주겠다. 혁명 공약이라고 있어. 고등학교 교과서 나오거든.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하겠다라고 나와. 그래서 거기 마지막 보면은 이 혁명의 업무가 다 완수가 되면은 다시 정치인들한테 권력 넘겨주고 다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했어.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군인 정치를 시작합니다. 2년인가? 그 정도 해요. 그리고 헌법을 바꿔. 다시 대통령제로. 앞에 뭐였어요? 위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꿔. 그리고 원래 약속은 뭐였어? 권력 돌려주고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잖아. 박정희가 그 약속은 어깁니다. 해보니까 욕심이 났나 봐. 그래서 군복을 벗어. 스스로 별 2개였다가 초단기간에 별 4개로 승진하고 군복을 벗고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민간인 신분으로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공약은 지키지 않은 거지. 지킨 건가? 군인 신분 벗어나서 민간인 신분으로 당선됐으니까. 근데 보통은 약속 어겼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국민들이 뽑아줬어. 참신해 보였었나 봐. 그리고 실제 이 당시 때 박정희가 이제 나라를 위한 거였는 일은 본인만 알겠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뽑아줬다라는 것은 되게 참신하게 보였겠지. 여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전두환이죠. 박정희가 5월 16일 날 쿠데타 일으켰는데 박정희를 전두환이 찾아가. 전두환은 이때 계급이 대위였었거든. 서로 모르는 사이야. 박정희한테 건의하죠. 소장님, 박정희 소장님, 이 5.16 쿠데타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국민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려면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불러서 서로에서 시강행진 하시죠. 건의한 거야.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이때 육군사관학교 애들은 엘리트거든. 걔네들이 이 5.16 군사정변을 찬성한다라고 시강행진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육사생도 엘리트들이 찬성하네? 멋있네? 좋은 건가? 실제로 이 전두환의 말이 그렇듯하니까 박정희가 오케이.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생도들 끌어다가 전두환이가 행진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래서 이때부터 박정희는 전두환을 사랑하고 전두환이가 승승장구하는데 도움을 주죠. 초단기간에 승진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별 2개 달고 서울의 봄, 쿠데타 알죠? 쭉 이어지는 거죠. 하나의 존재도 박정희 알았는데 묵인해줘요. 또 같은 경상도 출신이라서 또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예요. 어쨌든 박정희가 당선이 되고 박정희는 이제 국민들한테 일단 이미지는 좋아. 참신하거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너무 가난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해야 돼. 돈이 없잖아. 그래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죠? 베트남 파병, 그리고 서독이 이거 보낸 거 추가 설명 안 합니다. 앞단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해 줄게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 분단돼 있죠.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 있죠. 근데 우리나라 파란색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 미국 파란색 국가 대빵. 일본 파란색 국가의 또 다른 꼬붕. 근데 여기 빨갱이들. 북한, 소련 빨갱이, 중국 빨갱이. 딱 대결하는 구도가 우리 휴전선이에요. 근데 요 파란색 국가 미국과 일본과 친해. 우리나라도 친해. 근데 문제는 요 두 새끼는 맨날 보이기만 으르렁 대네. 얘네들은 또 서로 친하거든. 빨간색 애들끼리.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서로 다 단합이 잘 됐는데 이 새끼들 맨날 싸운단 말이오. 꼴보기 싫단 말이오. 맨날 얘기하는 게 막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잖아 개새끼들. 뭐 조센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별로 관심 없어. 둘이 친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박정희 또 군사정부 일으켰잖아. 박정희한테 압박 넣는 거지. 야, 자유민주주의 파란색 국가에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퉁쳐. 박정희 입장에서도 돈이 필요하니까 일본으로부터 돈을 꾸는다는 명분으로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국교 정상화라는 말은 뭐냐면 해방되고 나서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었어. 서로 쌩깐 거지. 심지어 이승만은 월드컵 원래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거든. 우리나라에서 경기 예선하면 일본 가서도 경기하거든.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가도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예선전하는 거 반대했어. 그래서 어웨이 경기만 2번 했다니까. 그런 정도 일본하고 완전 단절되었어. 원수 국가 돼가지고. 근데 박정희가 이제 돈이 아쉽고 미국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일본과 조율을 하죠. 이때 조율하러 갔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JP 김종필 들어봤나요? 박정희 친척이에요. 그래서 김종필 보내가지고 몰래 쇼부 치죠. 그래서 국교가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배상금 36년간 식민 지배된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배상 안 해줘. 대한민국 나라 독립했으니까 축하해줄게 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사과도 안 해. 그리고 문화재 반환도 안 해. 일본군 위안부 징용자들 인정 안 해. 독도 문제가 이제 걸림돌도 되고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는 해결 못하고 당장에 돈이 급하니까 배상도 못 받고 사과도 못 받고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돈을 받아옵니다. 일부는 유상, 일부는 무상. 그래서 어떤 자존심을 버리고 꾸어온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 깔고 그래서 앞에 배운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잘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과를 얻었죠.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때 관 들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 6.3 시위 들어봤군요. 이때 시위에 나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이 고려대학교 대학생 때 6.3 시위에 나서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하고 굴욕적 외교도 해가지고 감옥에 가려고 재판장에 이런 모습이 인터넷 사진에 떠돕니다. 이명박도 이런 시위를 했었나 봐. 그래서 박정희가 자금 마련했고 이걸 잘 굴려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죠. 근데 북한 새끼들이 또 깝치네. 1.2 사태 들어봤죠? 김신조 사건. 북한의 특수부대였던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앞산까지 옵니다. 뒷산이죠. 와가지고 목적은 그래서 총격전 벌어져서 김신조만 생포하죠. 나머지는 사살당하거나 부로 도망가거나. 그래서 김신조 잡아서 물어봤죠. 야, 너 왜 깝치는데 했더니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그러버리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박정희 죽이려고 김신조 일당을 보낸 거야. 특수부대를. 근데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김신조만 생포하고 나머지 다 죽이거나 쫓아낸 거지. 이것이 그 유명한 1.21 사태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현역 군인들이 제대가 보류되고 연장되고 이것이 끼친 영향,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런 무장공비들 체크하려고 민증 까보세요. 이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련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지고 향토예비군 만들어지고 사관학교도 만들어지고 상부사관학교. 그래서 별의별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김신조 하나가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에 대해서 여러 인터뷰 인터넷에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김신조 사건 그리고 푸에블로 납치 사건. 배 이름이에요. 미국의 첩보함인데 북한 인근을 이렇게 첩보를 하다가
북한 애들이 납치해 갔어.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한바탕 했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그래서 미국 배가 여기서 막 이렇게 북한 정보를 캐다가 북한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 첩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폭격기 보내가지고 납치해 갑니다. 이 배가 아직도 북한에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푸에블로 납치 사건. 아주 유명합니다. 이때 선원 하나가 죽고 나중에 사람들은 미국에 돌려줬는데 배는 아직도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북한 새끼들 깝치는 거죠. 이건 미국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 너네 나라 바다에 가가지고 감시한 거니까 안 걸렸어야 되는데. 그 무장공비, 강원도 쪽에 무장공비도 많이 들어왔잖아. 들어와가지고 활개치다가 또 사살된 사건, 뭐 요런, 한마디로 북한 새끼들이 도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한쪽에선 경제 성장이 있었고 또 북한 새끼들이 또 도발하던 아주 무서운 시대가 박정희 시대였었고, 문제는 이런 일이 있는 동안에 박정희가 대통령을 2번 해먹은 거야. 근데 문제는 2번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 그럼 또 뭐 하면 돼? 헌법도 바꾸면 돼. 그래서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이것을 삼선견이라 불러요. 우리 삼선하면은 삼선 슬리퍼, 삼선 짜장, 사선 짬뽕 이런 거 기억나는데 역사적으로 꼭 기억했어요. 삼선견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졸라 스펙테클한 그런 선거죠. 박정희 대 40대였던 김대중이 붙습니다. 박정희 명분은 이거야. 딱 3번까지만 할게요. 불안해요. 딱 3번까지만 할게요. 경제개발 한참 진행 중인데 완성시킬게요. 북한 새끼들 깝칩니다. 이거 막을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은 꺼지세요. 박정희 씨 거짓말입니다. 박정희 3번까지만 한다 그러는데 분명히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영원히 대통령 하려고 헌법을 바꿀 겁니다. 독재할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 보면 GPT 검색해보니까 박정희 독재한대요. 깐 거지. 누가 이겼을까? 박정희가 이겼습니다. 근데 말은 누구 말이 맞았을까? 김대중 말이 맞았죠. 왜? 박정희가 헌법을 바꾸는데 그 체제를 유신체제라고 불러요. 분위기가 김대중 인기가 졸라 많어. 그래서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 그리고 국회의원들 쫓아내버려. 그리고 졸제 갑자기 기습적으로 헌법을 국회의원이 통과한 것도 아니고 헌법을 공포해버려. 72년도에. 이게 10월 달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10월 유신이라고도 합니다. 72년도 10월 유신이라고도 해요. 핵심 내용이 이거야. 왜 이게 독재헌법이라고 부르냐면 대통령 임기 6년이래. 그리고 중임 제한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뽑히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뽑히기는 어려울까? 졸라 쉬워. 간선제야.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뽑아준대. 서울에 가면 이렇게 체육관이 있거든. 여기에 사람들,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누굴 뽑아주겠어? 자기를 뽑아주는 거야. 그래서 요때 구라치지 않고 저거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99.9% 박정희 당선. 북한의 김일성 99.9%.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과 남쪽의 박정희가 서로 경쟁하듯이 독재하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근데 선생님 vs 대결구도를 했지만 서로 공생관계야. 북한에서 권력은 내가 해먹을 테니까 남쪽에서는 너가 해. 내가 가끔씩 간첩 보내가지고 공포분위기 조성할 테니까 너한테 권력을 집중시켜. 실제로 박정희 뭐가지 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박정희한테 북한이 도발합니다. 날 중심으로 모이세요. 권력을 집중시키는 거지. 이런 것을 정치 용어니까 뺄게요. 이해되죠? 이런 구도가 유신헌법이야. 보세요. 그리고 헌법을 무시한 권한도 줬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쫓아낼 수 있었어. 그리고 국회의원을 아예 선거도 아니고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 우리 이번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난리잖아. 시끄럽잖아. 근데 3분의 1을 임명을 해, 아예. 그리고 긴급조치권. 나라의 가장 최상의 법이 헌법이잖아. 헌법 무시하고 대통령의 이 명령, 긴급조치가 곧 헌법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유신헌법, 독재헌법이라고 막 투쟁하잖아? 데모하잖아? 그 헌법, 긴급조치 1호 딱 발표해가지고
국가 비방하는 죄 처벌한다. 긴급조치 1호 딱 발표하면은 이거 데모하다 끌려가는 거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생각했던 교사가 야 유신헌법은 이건 좀 독재적인 요소가 있어 하면 문이 덜컥 열리더니 끌려가. 대학 교수가 수업하다가 야 박정희 대통령 이거 좀 너무 심한데? 그 사복 입은 경찰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업 중에 학생들 본 데서 끌고 가. 막걸리 집에서 술 마시다가 친한 친구하고 술 마시다가 야 나 박정희 좋아하지만 이건 좀 이상한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끌려가. 마지막 사례는 내가 실제로 얘기한 거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몇십 년 지나서 이거 다시 헌법 이게 재판해가지고 무효 받았죠. 그래서 막걸리 마시다가 끌려가기도 했었어. 그러니까 지금 쌤 뭐 대통령 지금 욕해도 되잖아. 윤석열 바보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박정희 바보 하면 문이 드르륵 열려 끌려가는 시대야. 대통령조차도 욕을 못해. 그런 아주 무서운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요소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독재적인 요소가 있잖아. 아무리 박정희가 잘한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독재잖아. 그래서 저항이 당연히 있겠지. 헌법 바꾸자라는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장준하라는 사람. 그래서 1000만 명 서명 받겠어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대가리가 깨서 죽었네. 몇십 년 뒤에 이 사람 관에서 뚜껑 열어서 봤더니 대가리가 뒤에 이렇게 깨져 있네. 누군가 망치로 내려친 흔적이 보이는 거죠. 누군가 죽인 거죠. 그리고 인민혁명당 사건 이런 거 비판하던 어떤 지식인들 있죠. 기자나 뭐 대학 교수나 교사나 뭐 정치인들 있죠.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북한 간첩당, 북한을 찬양하는 이런 당의 소속이라 해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사형시켜버렸어. 세계 사법 암흑의 날인가 지정됐어요.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아빠가 안 와. 알고 봤더니 끌려가서 그 다음날 사형 집행했대. 시신이나 달랬더니 시신도 안 줘. 그 충격으로 와이프는 목 매달고 아들내미는 동네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애들이 이렇게 뭐 포승칠해가지고 끌고 다녀. 개목걸이하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한 집안을 그냥 날려버린 거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다 조작한 거야. 구국선언 3월 1일 날 명동 성당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기습선언을 합니다. 김대중을 비롯해서 함석헌 여러 재야 인사들이 또 이 관련된 사람도 또 당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신헌법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굳건하게 박정희가 버텼죠. 근데 박정희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YH 무역 사건. 아까 나왔었죠. YH 무역이라는 가발 회사였는데 사장이 기습적으로 폐업을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들이 울며불며 우리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당시 야당이었었던 신민당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야당 사무실에 경찰을 들여넣어서 이 여공들 있죠. 여자들 끌어냅니다. 이 와중에 여자 한 명이 죽게 돼. 그리고 이걸 저지하던 야당 국회의원들도 폭행해가지고 다치게 되죠. 이거 기자들이 또 찍고 있으니까 기자들도 폭행하고. 이 사건이 뭐냐면 YH 무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고 심지어 야당 사무실에 습격해서 국회의원도 폭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건 마치 지역으로 치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폭행하고 거기서 농성하던 어떤 이런 사람들 끌어내다가 한 명이 죽은 사건이야.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 신민당에서 난리가 났죠. 이때 신민당의 대빵이 누구였냐면 YS라는 사람이에요. 김영삼 이니셜이 YS거든. 김영삼이 공격했지 박정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했더니 박정희가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해가지고 김영삼의 목을 따버립니다. 죽인 게 아니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켰어. 대통령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어? 근데 이때 가능했어. 그래서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했어. 근데 김영삼이 어떤 존재냐면 고향이 여기 거제도, 경상남도의 거제도의 갑부였었거든. 아버지가 멸치 무슨 회사였었나 봐. 근데 여기 경상남도에서는 김영삼은 거의 신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자기 고향 출신의 김영삼을 잘랐다 해가지고 여기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것을 부마민주항쟁, 부마항쟁 이렇게 불러요. 부산 마산에서 왜 김영삼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 마산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항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박정희 입장에서는 대처해야 될 거 아니야. 사과를 해서 달래든지 아니면은 강하게 조지든지. 근데 여기에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정동이라는 곳이야. 박정희가 술 마시고 휴식 취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이제 박통이 있고 박정희 왼팔 오른팔에 있습니다. 오른팔이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이고 여기는 경호실. 그래서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 누구예요? 5.16 쿠데타 같이 일으켰던 차지철이고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예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키워준 자기 같은 고향 출신이고 얘는 5.16에는 가담하진 않았어. 하지만 키워줬죠. 그래서 여기 오른팔, 왼팔, 박통 이렇게 있었어. 술 마시다가 갑자기 김재규가 차지철 빵 쏴 죽여버리고 박정희 빵 쏴 죽여버리죠. 이것이 박정희가 피살된 11.6 사건이죠. 근데 왜 쏴 죽였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최근에 김재규가 재판받는 과정을 녹음해놓은 게 공개가 되었어. 그래서 김재규는 이렇게 얘기했죠. 박정희가 독재했다. 그리고 이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차지철이 이런 말을 했었대.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 들어봤나요? 킬링필드라고 독재에 저항한 사람들 300만 명을 죽여버렸어. 300명이 아니라 300만 명. 그래서 그 당시 사진 보면은 해골 바가지가 산을 이뤄. 자기한테 저항하면 300만 명 죽인 거야,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언급한 거니까. 카카, 부마 민주항쟁, 캄보디아 보니까 300만 명 죽였는데 여기 부마 민주항쟁 100만에서 200만 죽여도 조용할 겁니다. 300만 명 죽여도 조용합니다. 박정희가 거기에 긍정 시그널을 보내. 100만 명? 200만 명? 그러니까 김재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독재적인 요소가 있거든. 본인이 봐도. 그래서 김재규가 본인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신의 심장을 향해서 총탄을 발사했다. 유신의 심장을 향해서 총탄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 박살내기 위해서 쐈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록 자기의 상관이었지만 쏴주겠다 이거지. 실제로 남산의 부장 영화 보면은 대사들이 나와.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나오는데 그 대사 실제 있었던 대사더라고. 김재규 증언에 다 나와 그게. 이 대목도 다 나와.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죽였는데 이거 까짓고 100만 명, 200만 명 탱크로 깔아뭉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빵빵 쏴주겠다 이거요. 근데 불쌍한 건 김재규를 따랐던 부하들 있지. 얘네들은 이걸 몰랐었대. 김재규가 이런 일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당일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좋된 거지. 상관의 지시를 따르자니 대통령 이제 시해를 한 거고 안 따르자니 자기 상관 지시를 어긴 거고 의리에 어긋나잖아. 근데 이 사람들 김재규가 평소에 잘했는지 그냥 오케이 한 거야. 그래서 김재규 재판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재판장님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 부하들만큼 살려주십시오. 결론은 죽여버렸지.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누구다? 전두환이죠. 전두환이가 이거 조사하면서 김재규 잡아다가 사형. 그래서 전두환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쐈다 그러는데 아니다. 차지철하고의 갈등 속에서 권력 욕심 때문에 쏴주겠다. 전두환이 이렇게 멘트를 해요. 선생님이 역플리스에 올려놨는데 전두환이 조사하고 나서 조사 결과 발표하잖아. 이렇게 표현해놨어. 차지철과 김재규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김재규가 눈이 멀어서 쏴주겠다. 권력 암투 속에서 일어난 갈등의 일환이라고 본 거지. 근데 김재규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일단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쏴주겠다라면은 잘한 것이고, 근데 권력 암투 속에서 아니면 박정희 쏴주기고 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거면은 얘도 또 다른 어떤 독재 요소가 있는 거고,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세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11.6이에요. 18년 동안 권력 잡았던 절대 권력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고, 박정희 와이프였던 유경수 여사도 총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박근혜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인데 불쌍하기도 하죠. 엄마 총에 맞아 죽고 아빠 총에 맞아 죽고. 전두환이가 이 사건 조사하면서 청와대 갔더니 금고가 있더래. 금고에서 빼서 박근혜를 또 줬다고 하죠. 박근혜가 또 인정했고 그걸로 이제 동생들도 어리고 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는 그 유명한 11.6.
요 부분이 선생님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선생님 역플리스라는 유튜브 있죠? 거기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 재밌나요?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어서 찍을 거거든요. 그때 더 자세히 소개해 줄게요. 일단 아래 자료 볼게요. 부정선거란 말 나오죠? 무조건 그건 뭐야? 4.19 혁명이에요. 긴급조치 1호 뭘 때렸는지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 반대, 왜곡, 비방하는 행위. 이 헌법은 유신헌법이잖아. 독재헌법을 비방하면은 이거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막걸리 마시다가. 유언비어 날조하는 사람. 야, 유신헌법, 독재헌법이래. 이런 유언비어 날조하면 끌려가는 거야. 실제인데도. 유언비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 유포 퍼뜨리면 안 돼. 야, 유신헌법 잘 모르는데 대통령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대. 퍼뜨리면 끌려가는 거야.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영장 없어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인 거죠. 지금은 너무 행복한 시대인 거지. 윤석열 바보? 이렇게 해도 안 끌려가잖아.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자 4.19 혁명, 4.19 혁명의 배경이 됐었던 거. 김주열, 여기 체류탄 보이죠? 그래서 4.19의 전국 시위를 촉발시켰던 인물 김주열. 4.19 혁명, 언니 오빠들한테 총을 쏘지 마세요. 6.25 전쟁, 역사의 비극, 나중에 배웁니다. 장면,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였었고 장면 정권이 짧게 있었고 박정희한테 권력 빼앗기죠. 그래서 박정희가 군정하다가 공화당 만들고 대통령 하죠. 그리고 이게 5.16 군사정변 모습이고, 요 사람인가가 나중에 이제 경호실장도 하고, 얘가 차주철이야, 경호실장. 이때 대위였었는데 차주철. 시작과 끝을 같이 하죠. 시작할 때도 박정희 옆에 있었고 끝날 때에도 박정희 옆에 있었죠. 제삿날이 같네. 보니까.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 체육관인데 여기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박정희가 99.9% 당선되었었고, 자, 긴급조치 헌법을 비방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때려잡겠다는 거죠. 부마 민주항쟁. 그래서 요거 진압 과정을 두고서 차지철과 김재규랑 박정희가 의견 달리죠.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죽였습니다. 여기서 100만 명, 200만 명 죽여버리죠. 그래? 빵! 빵! 김재규는 영웅일까? 배신자일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다행스럽게도 재판 과정 결과가 육성 음성이 다 있어요. 11.6. 이 사람이 김재규고 빵빵 쏴 죽인 거죠.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이승만 초대헌법 민주공화정 대통령제 4년 임기 간선제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2번. 근데 두 번째 대통령 선거 때 간선제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꿨죠. 그리고 2번까지밖에 못하니까 3번 이상 하고 싶으니까 사서오입 개헌했죠. 하지만 반올림 개헌이라 불리는 것은 원래는 이게 부결이지만 찬성으로 억지로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3번 이상 계속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독재했었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하다가 김지호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하와이로 쫓겨나죠. 그리고 과도정부에서 헌법을 바꾸죠. 내각 책임제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장면이 총리가 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보다 총리가 권한을 잡죠. 그래서 장면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거 수립하고 진행 쭉 하다가 5.1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등의 군인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잠깐의 국가재건 최고회를 통해서 군정을 거치고 군복을 벗고 공화당 출신으로 박정희가 민간인 신분으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하고 싶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죠. 그래서 베트남 파병이나 서독에 인부들 파견한 거, 그리고 일본과 국교 정상하면서 어떤 자존심 내려놓고 돈을 꼬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경제개발을 성공했었죠. 그리고 북한 끊임없이 도발했었죠. 김신주 사건, 푸에블러 납치 사건,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리고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못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했었죠.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0대 김대중이 박정희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그래서 박정희, 북한이 도발해 옵니다. 경제개발 완수할게요. 그랬더니 김대중이 거짓말이에요. 3번까지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영원히 대통령 할 겁니다. 실제로 유신헌법을 발표했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6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주는데 여기 의원들이 박정희 예명하기 때문에 자기를 100% 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권한인 긴급조치권이 있었다. 헌법 비방하면은
기업조축 1호 해가지고 영장 없이도 끌고 가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 국회 상권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임명하고 여기에 대한 저항들이 있었고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이 제명당했죠. 그래서 김영삼이 고향이었던 경남,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요거 진압을 두고서 박정희가 차지철, 박정희, 김재규 빵빵 쏴주겠죠. 이것이 11.6 사태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이가 등장하죠. 흐름 한번 확인해 보세요.